93레벨, 이제는 확실히 나이트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 특징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 바로 구독자 한 분당 1만 매수 모으기 챌린지, 속성을 이용한 다양한 사냥터 공략, 그리고 모은 매수로 진행한 직작까지. 과연 무자본 둔기 전사는 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매수를 모으기 위한 무자본 둔기 전사의 처절한 발버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전 직전 재산은 110만 매수였으나 원활한 파밍을 위해 쭈쭈바 500개와 마나, 엘릭서 600개를 미리 비축했습니다. 물약값을 제외하고 남은 매수는 단돈 12만 4천 매수. 이제 0에 가까운 장에서 2177만이라는 거대한 산을 향해 발걸음을 뗍니다. 첫 번째 파밍지로 숲의 갈림길 파티 사냥을 계획했습니다. 부족한 신비를 맞추기 위해 아껴둔 스팀까지 처분하며 준비를 마쳤지만 아쉽게도 현재 들어갈 수 있는 파티가 없네요. 결국 첫 번째 사냥터는 묵묵하게 홀로 사냥이 가능한 털복숭이 숲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작 장어는 37만 4천 매소. 비주류 사냥터답게 자리는 아주 넉넉하더군요. 얼음 둔기를 휘두르며 야심차게 첫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몬스터를 얼려가며 때리는 손맛은 여전히 일품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형이 뚜벅이 전사인 저에게는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게다가 빈결이 풀릴 때마다 걸어대는 져주는 사냥의 흐름을 뚝뚝 끊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개당이만 매수에 팔리는 미스릴 원석이 꽤 쏠쏠하게 나오고 운이 좋다면 무려 뇌전 수리검까지 노릴 수 있는 노다지 같은 곳이니까요. 그렇게 기대를 품고 한 시간을 꼬박 채웠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뇌전은커녕 잡템 하나 구경하지 못하고 사냥을 마무리해야 했죠. 이제 냉정하게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순수하게 필드에서 주운 매소는 24만 매소. 하지만 쭈쭈바와 마나, 엘릭서 등 물약 값으로 지출된 비용이 25만 매소입니다. 경험치는 약 50만 정도를 챙길 수 있었네요. 원석과 기타 아이템을 모두 포함하면 약 10만 매소 정도의 흑자이긴 하지만 전세계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사냥터였습니다.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제 둔기가 더 시원하게 춤출 수 있는 효율적인 사냥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사냥터는 파티 사냥의 성지 숲의 갈림길로 정했습니다. 사냥 시작 전 구독자분들의 수를 확인해보니 어느새 2186명, 시작 전보다 9분이 더 늘어나며 목표치도 슬그머니 올라갔습니다. 신비 가격으로 25만 매소를 지불해야 하지만 파티원과 함께 매수업 버프를 받으며 사냥하기에 경험치와 매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최고의 효율을 꿈꾸며 본격적인 파티 사냥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1시간 동안의 치열한 사냥에도 불구하고 장비 아이템은 단 하나도 구경하지 못했고 순수하게 얻은 매소는 신비를 멘징할 정도에 그쳤습니다. 경험치는 예상대로 200만 이상을 획득하며 폭풍 성장을 이뤘지만 사냥을 마치고 확인한 숫자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구독자분들이 무려 150분이나 늘어난 2336명이 돼버린 것이죠. 사냥은 열심히 냈는데 채워야 할 목표 매소가 훨씬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험치는 200만 이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으나 파밍 면에서는 득템 부재로 인해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레벨업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구독자분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매소입니다. 이곳 역시 목표 달성에는 맞지 않는 사냥터라 판단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옮기려 하는데 리플의 한복판에서 인기도를 파는 뉴비분을 만났습니다. 초반 육성 시절 제 모습이 떠올라 그냥 지나칠 수 없더군요. 완전 무자본으로 시작하신다는 말씀에 엘릭서와 10만 매소를 챙겨드렸습니다. 더 넉넉히 드리고 싶었지만 제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아 저도 모르게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마음을 다잡고 찾은 다음 사냥터는 하늘둥지 입구입니다. 이곳은 신비 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이른바 나무꾼 역할을 맡아 위쪽 좁은 지형에서 하프를 사냥했습니다. 2분마다 버프를 받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신비도 없고 경험치도 준수해 이번에야말로 경험치와 매소 2마리 토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뇌전수리검이나 귀장식 지력 주문서 같은 대박 아이템을 꿈꾸며 집중하던 중 3시간 만에 첫 장비 아이템인 골든 핑케를 낚아챘습니다. 옵션은 아쉬웠지만 무기 아이템이라 상점 판매가가 쏠쏠해 드디어 의미 있는 흑자를 기록하나 싶었습니다. 사냥 중 용기사님이 절 알아봐 주시며 너무 감사했지만 3시간의 사냥 끝에 마주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뼈아팠습니다. 사냥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타를 구해야 했으나 구인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절 알아봐주신 용기사님이 적극적으로 대타를 구해주신 덕분에 인기도를 보답으로 드리고 자리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경험치는 150만으로 나쁘지 않았고 사냥 매수도 30만 정도 모였지만 물약값이 45만 매소나 나갔기 때문이죠. 장비 아이템 덕분에 겨우 15만 매소 흑자를 기록했지만 아까 뉴비분께 드린 지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3시간 동안 소득이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사냥을 마친 후 다시 확인한 구독자 수는 어느덧 2482명. 그 사이 146분이나
더 늘어난 수치의 목표 금액도 2,482만 매수까지 치솟았습니다. 리플레이의 냉혹한 물약값 때문에 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매수를 모으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사냥터를 고민하며 걷던 중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신 구독자님과 듬직한 둥이 팔라딘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저와 같은 크롬을 들고 계신 선배님의 모습에 왠지 모를 동질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죠. 둔기로도 130레벨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선배님의 격려에 큰 힘을 얻고 페이지식의 인사를 나누며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3시간의 무득 사냥으로 지쳐있던 제게 다시 달릴 명분을 주신 셈이죠. 얻은 전리품을 모두 정리하고 물약을 다시 보충하니 현재 매수는 58만 매수. 새로운 마음으로 향한 곳은 과거 육성하며 가장 큰 수익을 냈던 차벌입니다. 차벌이 정말 좋은 사냥터라는 어느 구독자님의 댓글이 떠올라 이번 기회에 정확한 수익을 확인하고 벌어진 매수 격차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냥 전 잠시 식사를 하러 다녀온 사이 어떤 전사분께서 제 캐릭터 앞에 물약을 뿌려두고 가셨더군요. 편집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신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기운을 받아 시작한 차벌 사냥. 비록 불둔기 스킬이 마스터는 아니었지만 높아진 레벨 덕분에 헥터와 화이트팽을 웬만하면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무려 4개의 장비 아이템을 획득했고 확실한 흑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냥을 마무리하고 냉정하게 숫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수익원인 꼬리는 약 1000개로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50만 매소에 달합니다. 여기에 아까 얻은 장비 4개를 모두 처분하고 소모된 물약까지 다시 넉넉하게 채우니 최종 장원은 91만 매소가 되었습니다. 시간당 최소 80만 매소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사냥터. 무려 4시간 만에 맛보는 이 의미 있는 흑자 소식에 지루했던 사냥이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매소가 차곡차곡 쌓이는 쾌감을 안고 이 기세를 몰아 차벌해서 1시간 더 달려보겠습니다. 망토 2개를 추가로 획득했고 꼬리 수급량은 전 타임보다 살짝 적었지만 수익은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구독자 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총 2,488분입니다. 1시간 사이에 6분이나 더 찾아와 주셨네요. 차벌에서 목표치와의 격차를 확 좁히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득템 하나만 딱 터져줘도 금방 성공할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됩니다. 기대를 가득 안고 찾아간 다음 사냥터는 파밍으로 아주 유명한 얼음 골짜기 2입니다. 워낙 이름난 곳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쉽게도 명중률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10만 매수를 들여 명사수의 알약을 챙겨 먹고 본격적인 사냥에 나섰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휘둘러 봤지만 결과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장비 2개를 먹긴 했는데 몸값이 비싼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예티와 페페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물약값이 줄줄 새는 바람에 결국 적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장비를 다 팔고 물약을 다시 채우고 나니 남은 돈은 115만 매소. 기타 아이템을 다 정리해도 90만 매소 정도 돼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페페의 부리까지 교환하며 미스리를 노려봤지만 운은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그래도 리플레 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으니까 기운내서 다음 사냥터로 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다음 사냥 장소는 루디브리엄으로 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습관처럼 구독자 수를 확인해봤는데 맙소사 어느새 2,544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다시 66분이나 늘어난 건데 감사하면서도 목표치가 훌쩍 올라가는 걸 보니 슬슬 식은땀이 나네요. 이번에 선택한 곳은 얼음 약점인 버푼과 뒷버푼이 나오는 뒤틀린 시간의 길 2입니다. 데미지도 꽤 잘 들어가고 무엇보다 차벌처럼 뒷버푼의 기타 아이템이 고가에 거래되거든요. 저점이 높을 거라는 기대를 가득 품고 1시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사냥한 끝에 장비 아이템 2개를 획득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순수하게 주운 매수는 20만 매수 정도였고 기타 아이템은 총 160개를 모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뒷버푼의 몸박 데미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약값으로만 36만 매수 정도가 나갔습니다. 기타 아이템이 비싼 덕분에 다행히 적자는 면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전사에게 딱 맞는 사냥터를 찾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다음 사냥터는 바이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높은 명중률이 필수적이죠. 고민 끝에 한 손 둔기로 무기를 교체하고 덱스 아이템을 보강하여 명중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상 옵션의 파노튜브를 100만 매소에 구매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템을 직접 강화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영상에서 획득한 귀 장식지력 주문서 10%를 560만 매소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분께서 해당 주문서를 한 번에 성공시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기운을 이어받고자 차벌 사냥으로 모아둔 헥터의 꼬리까지 78만 매소에 정리하며 제작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150만 매소를 투입해 60% 주문서 7장을 준비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파노튜브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7장 중 단 3장 성공.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재 보유한 매수를 확인해보니 약 420만 매수입니다. 앞으로 2천만 매수 이상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 리스크가 큰 바이킹 사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적자 없는 파밍을 위해 크로노스를 잡으며 투구 민첩성 주문서를 노려보려 했지만 사냥터에 사람이 너무 많아 결국 비인기 지역인 통제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몬스터의 레벨이 낮아 데미지를 거의 입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마티안의 촉수가 퀘스트 재료로 비싸게 거래되어 저점이 높고 운이 좋다면 장갑 공격력 60%, 주문서까지 기대할 수 있어 내심 기대를 품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사냥한 결과 장비 아이템 4개를 획득했습니다. 순수 획득 매수는 12만 정도로 적은 편이었지만 물약값이 4만 매수밖에 들지 않아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당 약 1000 매수의 가치가 있는 촉수를 700개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촉수를 바로 판매하는 대신 직접 퀘스트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촉수 300개를 더 모아 퀘스트를 마쳤고 보상으로 엘릭서와 파워 엘릭서를 확보했습니다. 소모된 물약을 보충하고 획득한 장비를 모두 정리하니 최종 매수는 430만 매수로 소폭 상승하며 사냥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8시간에 걸친 긴 파밍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일확천금을 노릴 만한 고가의 아이템은 얻지 못했지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최소한의 강화 도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 그동안 모아온 재료와 아이템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원석들은 재련을 거치는 것이 수익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 모두 가공 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엘릭서와 파워 엘릭서 역시 매입과 매도의 가격 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에게 전량 처분했습니다. 아이템을 정리하던 중 한 유저분께서 갑자기 교환을 신청하셨습니다. 급히 녹화를 켜고 확인해보니 4차 스킬북인 블래스트 30불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주시려 하더군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그냥 받을 수는 없었기에 급히 시세를 확인해 매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교환을 취소하시더니 아이템을 바닥에 버리며 사양하셨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현재 진행 중인 유튜브 컨셉을 설명해드리니 흔쾌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고생한다며 인기도까지 주려 하셨지만 이미 사용하셨다고 하기에 제가 대신 인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후 유튜브 구독까지 해주신 그분과 훈훈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원석을 정리하는 틈틈이 둔기 공격력 주문서도 차곡차곡 매입하며 마지막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판매한 대금을 모두 받아보니 현재 매수는 480만 매수, 여기에 주문서 구매 비용에 500만 매수를 썼지만 이번 판매 물품에 파밍에서 얻지 않은 아이템도 있기에 과감하게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재 매수는 480만, 현재 구독자님들의 수는 2615명입니다. 본격적인 강화를 앞두고 물약값이 부족하다는 한 마법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판매하다 남은 크로미를 건네드리며 팔면 10만 매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로 토비 표창과 남은 물약들도 모두 챙겨드렸는데 더 드리고 싶었지만 제 살림도 넉넉지 않아 저도 모르게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이후 220만 매수를 투자해 강화를 진행할 크롬 4자루를 준비했습니다. 2상 옵션 2개, 3상 1개, 그리고 가장 기대가 큰 5상 1개까지 총 4자루입니다. 지난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를 넘어선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노란색 옵션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률은 낮지만 리턴이 확실한 10% 주문서를 먼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운 좋게 첫 번째 크롬에 10% 주문서 한 장이 붙어주었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상과 3상 크롬들은 모두 연달아 터져버렸고 가장 아껴둔 5상 크롬에 도전하기 전 한 장만 더 성공시키려던 시도마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5상 크롬 역시 10% 주문서가 모두 빗나가며 지난 8시간의 파밍 결과물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허망하게 실패한 크롬들은 상점에 정리했으며 유일하게 10% 1차하게 성공한 크롬은 필요하신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씁쓸한 순간이네요. 총 8시간에 걸친 고된 파밍,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끝난 강화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실 이번 파밍 기간은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어 온 그 어떤 시간보다 유독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단한 구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다시 무기를 들고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지금 이 화면 너머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2600여 분의 든든한 동료분들 덕분입니다. 절대 스스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